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모바일 투표 26% 가까운 당원 투표인들이 투표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그리고 김종인 두 축이 치열하게 장군, 멍군 장군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 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더군요. 나는 애초부터 윤석열에게 큰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양반이 왜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을 잡았다. 5월이면 빛이 보일 것이다. 주변에 똥파리들이 많이 낄 텐데 그런 사람 물리치고 나한테 지도받으러 오면 내가 지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 왜 했습니까? 또 윤석열 앞으로 뭐 정치를 하든 말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라고 그야말로 윤석열을 갖다 손절하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윤석열 총장 이렇게 윤석열 총장도 어제 보면 맞받아 쳤죠. 뭐 직간접적으로 직접 받아치기보다는 여러 형태로 보면 액션을 취하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계속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이번에 투표에 응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두 사람 똑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이냐 나냐를 묻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은 나냐 김종인이냐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디스를 윤석열 총장을 디스하는 가운데 또 윤석열 전 총장 보니까 오늘 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마침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조선일보는 역대 보면은 김영삼 YS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회창 때도 마찬가지고 늘 조선일보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던 그런 보수의 대표 언론이죠. 87년 대선 때는 노태우 후보에게 모두 걸게 했죠. 심지어는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를 갖다가 심각하게 깔 정도였습니다. 또 92년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나왔을 때 거의 정주영 찍으면 김대중 된다. CY 찍으면 DJ 된다 하면서 김영삼 후보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언론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거의 윤석열 총장에게 거의 모두 걸기를 한 것 같아요.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아올 수 있다면 지난 4년 그야말로 좌파 정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처절하게 매도당했던 그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 다음에 재갈이 물렸던 언론의 실태를 갖다가 한번 윤석열 정권을 통한 신원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상당수의 기사들이 조선일보가 거의 단독 특종하다시피 하고 있죠. 조선일보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책 그동안 서너 권 많은 책들이 나왔으나 다 어떻게 보면은 팩트를 거치지 않은 그런 책이고 다음 주에 나올 제목이 한번 찾아봐도 오늘 신문에 보도됐죠. 천준이란 작가가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 이란 책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이 천준 씨의 별의 순간 오는가 이 책이 팩트를 거친 최초의 책이다 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미리 천준 씨의 별의 순간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 이 책을 원고를 미리 입수해서 그것을 네 가지 핵심으로 이것이 윤석열의 진면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천준 씨 얘기하니까 갑자기 천금성 씨가 생각이 나요. 천금성 씨, 이 1981 한번 보여드릴게요. 81년에 나왔던 황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전두환 대통령 일종의 전기입니다. 이 천금성 씨는 나중에 보니까 당시 이제 허문도 씨, 조선일보 출신이죠. 허문도 씨,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보안사령부의 어떻게 보면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였습니다. 그와 저와 같은 측면, 어떻게 보면 지원을 갖다가 힘입어서 인간 전두환의 창조와 초극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이 책을 냈던 겁니다. 한 350페이지 되는 책인데, 한마디로 전두환 소년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그 다음에 대통령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 350여 페이지 정리했던 그런 책이고, 이번에 천준 씨가 내는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 여기에서 윤석열 측은 이건 팩트를 거친 최초의 책이다 하고 공인한 책입니다. 마치 황강에서 북악까지가 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의 보안사 이상재 씨가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허문도 당시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원래 이제 조선일보 기자, 도쿄 특파원 출신입니다만, 이런 어떻게 보면 신군부 신정권의 실세들이 자 이제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될 것이니 일단 전기를 마련하자 해서 쓴 전기,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팩트를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확인해준 이 내용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첫째, 윤석열 당시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반대했다. 불구속,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을 갖다 원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2017년 2월에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해 2월 달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해놨던 것을 갖다 검찰로 이첩하게 되죠. 그러니 사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어쨌든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박근혜 대통령 전직 국가원수가 되었던 구속수사를 갖다 반대했고 불구속의 원칙을 갖다가 지켰는데, 그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 통에 결국 김수남 검찰에서 구속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었고 두 번째,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이 책은 또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나름 뭐냐니까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에 그 당시에 이제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이 문제 등등으로 해서 사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대검은 전국에 있는 검사장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2009년 특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수사는 짧게 전광석화같이 핀세트같이 하고, 그 대신 최소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나름 그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국격을 지키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고, 나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갖다 반대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했던 것은 노무현 때나 박근혜 때나 마찬가지다라고 나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은 아마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보면 요즘 김무성 또 유승민 뭐 이런 양반들, 또 이준석 하고 이제 괴를 같이 하면서 심지어는 보면은 박근혜
당시 2012년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비대위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 20대 총선 앞두고 문재인 대표 체제로 넘어가서 비대위 대표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국 몰락하게 되는데, 윤석열 씨는 그 윤 씨, 그러니까 부친인 윤기중 교수를 비롯한 그 윤 씨 전체가 다 보수주의자다. 다음에 윤석열 씨도 평상시 입만 열면 나는 보수주의자다라고 얘기했고, 2012년 당시 대선 때 신촌 유세 때 박근혜 후보의 신촌 유세 때는 윤기중 교수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손 꼭 잡고 신촌 유세장 가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보았고, 물론 뭐 윤석열 씨가 누굴 찍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 윤기중 교수를 비롯한 그 친인척 거의 전부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다가 나름 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른바 친박의 핵심이죠. 옛날 경산 출신의 최경환 전 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최측근이었을 겁니다. 뭐저 문고리 3방 이런 거 말고, 그 최경환 전 부총리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2016년 12월 9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투표 때 1, 2, 3, 4, 5, 6, 7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 기권하고 234명이 찬성하고 56명이 반대했던 바로 그 투표입니다. 한 명 유일하게 전원이 참석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유일하게 한 명이 기권했습니다. 기권에 불참을 했군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5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최근에 뭐 국민의힘 인사겠죠. 야권 인사가 최경환 전 부총리를 찾아가서 면회하는 통에 최경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나 홍준표나 유승민은 내가 보면 아니다. 내가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눈에 떠 있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느냐. 라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했다. 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최경환 씨는 연세대학 출신이죠. 윤기중 교수의 제자, 즉 윤석열 총장의 부친 윤기중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뭐 이런 거 갖다가 쭉 보니까 이번에 천준씨 뭐 인문학자고 뭐 칼럼니스트라고 그래요. 뭐 전 처음 듣는 일입니다만은, 별의 순간은 오는가,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 윤석열 측에서 팩트를 거친 최초의 유일한 책이다 라고 공인한 이 천준씨의 별의 순간은 오는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결국 윤석열은 결론 이거죠. 원칙주의자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와 같은 뭐 수사,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함으로써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은 노무현 때나 박근혜 때나 똑같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윤석열이 몸담고 있던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TK 출신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끌던 그때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즉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의 부친과 그들 모두는 박근혜를 지지했고, 윤석열은 평상시에도 입만 열면 나는 보수주의자다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친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전원을 통해서 안철수도 홍준표도 유승민도 아니다. 딱 한 사람,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라는 이와 같은 천준씨의 별의 순간은 오는가라는 주장을 갖다가 조선일보는 압축해서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밀고 있는 이준석 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재인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지금 나경원 씨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지원하는 나경원과 김종인이 밀고 있는 이준석의 뭐랄까 대리전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접점은 결국 유승민이 던져놓은 화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그 당시에 정말로 이준석 씨 이야기대로 국정 마비 상태, 그다음에 국정 혼란, 그야말로 황막이 짝이 없는 박근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던가, 아니면은 당시 좌파들, 우리 사회 깊숙이 예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48년 대한민국 건국,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벌였던 남로당들의 저쪽 제주도 4.3, 또 4.3 사건 터지자 그걸 갖다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수 순천, 그다음에 17년대 군사 반란 사건. 물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마는 처음 그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회방 놓고 어떻게 하든지 적화하기 위해서 애썼던 남로당들의 그 짓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 뿌리들, 그 흔적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저쪽 지리산에 갇혀있던 사람들, 저 거제도에 갇혀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한국 사회 혹여라도 지금 좌파의 뒷그림자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모략, 중상, 가짜뉴스, 심지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세월호 7시간 탈탈 털어 조사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이 이야기했던 뭐 구술했다던가 프로포폴 마약을 맞았다던가 연애를 했다던가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7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관저에서 그냥 보고받은 것 뿐입니다. 이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6년 이른바 광화문 촛불 때 그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현혹되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잃었다는 그 자체는 무능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부분, 즉 박근혜가 정말 황음하기 짝이 없어서 목 잘리는 것이 정당했던 것인가, 아니면 저놈들이 저런 식으로 온갖 중상 모략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현혹시켜서 목을 잘라놓고 그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문제까지 귀착하는 것 같습니다.